자, 얘들아. 내 말 들리니? 예, 음, 화면 잘 보이지? 예, 아, 자, 앞 시간에 이어서, 앞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요. 잠시, 정리하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연기해서. 앞 시간에 명령어 코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명령어 코드가 크게 이제 메모리 참조 명령어, 레지스터 참조 명령어, 입출력 명령어 이렇게 세 종류가 기본 컴퓨터에 세 종류가 크게 나누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을 제외한 앞부분에 명령어 코드가 전체적으로 16비트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 중에서 어드레스가 12비트라고 가정을 했고 물론 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OP 코드가 3비트이고 그 다음에 간접 비트가 1비트인 총 전체 해서 1 플러스 3 플러스 12에서 총 16비트인 그런 명령어 코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요 I하고 OP 코드가 0111인 경우 1111인 경우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OP 코드 요것만 딱 보면 3비트만 보면 3비트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000였어요. 110 쭉 내려와서 111 이렇게 있는데 요 10진수에 대응하면 요는 0에서 6이고 7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11인 경우 요 나머지 요 전체가 OP 코드 전체는 메모리 참조 명령이었고요. 요 i가 7인 경우, 요 경우는 요 경우하고 레지스터 참조 명령하고 입출력 명령이었죠. 거기에서 레지스터 참조 명령이냐 입출력 명령이냐 구분은 앞에 요 간접 다이렉트 비트 요게 제로냐 1이냐에 따라서 제로이면 D가 11이고 앞에 제로이면 간접 비트가 제로이면 레지스터 참조 명령이었고 1이면 입출력 참조 명령이었죠. 요거를 이제 10진수로 헥사데시말로 나타내면 요거는 이제 6, 요 12비트니까 XXX겠죠, 그죠? 7, 착각했네요. 7XX에서. 요거는 이제 F 뒤에 XXX겠죠, 그죠? 요런 모양이다. 즉, 레지스터 참조 명령은 7XXX의 형태가 되고, 입출력 명령은 FXXX가 될 것이다. 그렇게 했고요. 메모리 참조 명령은 0에서 6까지니까요. 000에서 110까지인데요. 거기에 I 비트가 전부 한 비트가 제로인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전체가 1인 경우가 있잖아요. 1인 경우라고 가정을 하면 0000였어요. 0110 이렇게 여기까지 되어 있고요. 1인 경우는 1000에서 쭉 가서 1110 여기까지겠죠. 요 앞 한 비트가 I 간접 비트가 1인 경우고 요 간접 비트가 전부 제로인 경우죠. 이거 제로인 경우죠.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인마는 10진수라면 제로에서 6까지고요. 인마는 8에서 9 A, B, C, D 뭐 이렇게 되겠죠. E까지인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 모양이 요런 모양이죠. 이거 요런 모양이죠. 요런 모양이죠. i가 제로일 때는 0xxx고 i가 1일 때는 8, 90에서 e까지 해서 xx겠죠. 그 중에서 이제 add라고 하면 이제 요런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요. add 명령은 어떤 값을 두 개를 더해라는 거 아니에요. 레지스터 값을 더해라는 건데 두 개가 직접 번지 방식이 있고 간접 번지 방식이 있을 것인데 직접 번지 방식은 어쩌냐면 1xxs니까 0001 xxxx겠죠. 12비트 그들 다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총 16비트입니다. 이렇게 16비트를 표현하는 거죠. 이게 이제 add인데 간접 번지 방식이에요. 그죠? 그렇게요. 여기 간접 번지 방식이에요. 네? 그 다음에
직접 번지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요는 1인 경우잖아요. 1인 경우니까 1, 0, 0, 1 이렇게 되겠죠. 1, 0, 0, 1 해서 나머지는 똑같네요. 똑같네요.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그죠? 요런 경우가 있고 요런 경우가 있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간접 번지 방식. 모든 일곱 개의 기본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명령어가 OP가 명령어가 7개 기본 컴퓨터에 있는데 7개가 다 간접 직접 번지 방식이 따로 있죠. 그죠? 요게 지금 예를 드러나는 요 애들은 요 위에 거 직접 번지 방식인 경우에 요 경우를 예를 들어 1xx 요걸 예를 들어난 거잖아요. 그죠? 요걸 예를 요놈이 요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애들하고 하지만 실제 컴퓨터 내에서는 이런 이진수잖아요. 이진수 여기 이제 기계어라 그러죠. 우리 머신 랭귀지라 그러는데 기계어라 그러는데 머신 랭귀지죠.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기계에서 좀 하나 위에가 뭐냐면 어셈블리어죠. 어셈블리어. 옛날에 공과대학에서는 공대에서는 어셈블리어를 배운 적도 있습니다. 그 위에 게 뭐냐면 하이레벨 랭귀지인데요. 하이레벨 하이레벨 언어죠. 소위 하이레벨 언어를 지금은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거죠. 베이직, C, C++, C++, 등등의 다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그 레벨들이 다 하이레벨 랭귀지죠. 이 컴퓨터는 기계어를 쓰고 있고 중간에 이제 어셈블리어를 쓰는데 어셈블리는 대체적으로 헥사데시말의 16진수를 주로 쓰죠. 16진수를 주로 쓰고. 그러니까 이 진수를 이렇게 나타내 놓으면 우리가 인간은 이걸 해석해야 되는데 이걸 잘 접근이 어려우니까 조금 더 쉽게 하이레벨 랭귀지에 가깝게 중간에 어셈블리어로 이렇게 해석한 경우도 그런 랭귀지가 있는 것이죠. 요건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더 언급할 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했듯이 이제 이 7로 시작하는 거, 7 땡땡땡, F 땡땡땡. 이거는 이제 전체가 7 땡땡땡은 레지스터 참조 명령이고요. F 땡땡땡은 이제 임집 출력 참조 명령이죠. 그래서 그건 이제 0111이 돼 있고요. 이건 111이 딱 정해지가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마는 딱 0112의 뒤에 레지스터 참조 명령이 12비트인데 12비트 중에 어느 것이 1이냐? 요 1이 돌아가면서 01, 00, 00, 000000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이제 정해지가 7이고 요거는 뭐냐 8이잖아요. 7800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뭐냐면 7800은 어딘가 하면 요거네 요거예요. CLA네. 그죠? 요거는 7400이니까 CLE는 어떻게 되느냐면 알다시피 요거를 이제 하나 더 오른쪽으로 옮긴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똑같고 요것만 다른데 여기 어떻게 되냐면 0100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 여기 4잖아요. 74. 요 7400이니까요. 그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12비트 중에 비트가 어디에 가 있냐에 따라서 총 몇 개 하면 3개, 6개, 9개, 14개, 12개잖아요. 12개 비트 뒤에 있는 요 12비트 중에 1이 어디가 있냐에 따라서 12개를 구별하고 있죠. 구별하고 있고 요것도 현실적으로는 12개 그렇게 똑같이 레지스터 참조 명령처럼 1의 개수가 12비트 어디가 있냐에 따라서 다 12개를 만들 수는 있지만 실제는 쓰는 것은 8, 4, 2, 1 그다음 08, 04 이렇게 총 몇 개를 썼냐면 6개의 입출력 명령어만 기본 컴퓨터에서 쓰고 있을 뿐입니다. 더 구분 가능하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요쯤 하면 앞에 했던 이야기가 하고 같이 정리가 되었으리라 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어 함수, 기본 컴퓨터에서 실행할 때 필요한 제어 함수들인데요. 이 제어 함수를 발생하는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발생의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있는데, 좀 엔드 하는 건데, 어큐뮬레이터하고 엔드 하는 그런 실행하는 건데요. 요게 딱 보면 요만큼이 제어 함수입니다, 이거. 제어 함수. 그러니까 제어 함수하고 땡땡 해가 여기 중앙에 뭐가 있냐면 콜론이 딱 있잖아요.
땡땡이 딱 있어요. 땡땡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있어요. 마이크로 동작. 이 전체가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 동작들이죠. 동작들인데, 마이크로 동작하고 제어 함수하고 이렇게 딱 구분되어서 콜론으로 딱 구분하고 있고요. 이 마이크로 동작이 일어나는 조건이 제어 함수가 딱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어 함수 여기 이꼬르가 1이 딱 되는 순간 마이크로 동작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요거 이제 우리가 안 배웠지만 우선 요 MBR의 어드레스 내용이 MBR로 옮겨가는 시점이 언젠가면 Q0 C2 T0잖아요. Q0는 뭐냐면 Q0는 요 엔드를 이야기합니다. 엔드. Q0는. 왜냐면 Q0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여기 보면은 엔드가 어딘가면 요 메뉴이잖아요. 제로잖아요. 제로. Q0. Q0인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엔드인데 Q0인데 직접 번지 방식의 Q0잖아요. 엔드잖아요. 그죠? 엔드니까 그거를 이제 OP 코드에 그놈을 Q라고 둬가지고 Q0라고. 요건 딱 Q0잖아요. 엔드는 Q0. 그다음에 애드는 조금 전에 봤죠. Q1이었잖아요. 딱 Q1이잖아요. 그죠? 딱 Q1이에요. 앞에서 이거 봤는데, 야, 다 Q1이었어. 그죠? 여기 있네요. 요 엔드 요 다 Q1이잖아요. 물론 지금은 여기 요 관에서 직접 번지 방식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은 이 내용보다는요, 이게 중요한데요. 제어 함수가 1인 경우에 이제 이런 동작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여기 뭐냐면, 이건 의미가 뭐냐면, 아직 안 배웠지만, 엔드 명령어이고, 여기 1이 되려면, 요 전체 1이 되려면, 요것도 1, 요것도 1, 요것도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엔드 명령어로서 C2 아직 안 배웠습니다. 실행 사이클의 엔드 명령의 실행 사이클에서 첫 번째 시간 이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 시간은 어떻게? 요거는 무슨 Q0 T2는 뭐냐면 엔드 명령어가 실행 사이클의 두 번째 시간 이 말이죠. 우리는 시간은 T0, T1, T2, T3라는 네 개의 클럭에 의해서 항상 동작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했잖아요. 쭉 앞으로 돌아가면 기억이 날란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있네요. 이 항상 뭐냐면 요 4시간 T0, T1, T2, T3, T4 이렇게 4시간에서 이런 4시간에 동작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본 컴퓨터에서는 네 사이클 클럭에 하나의 동작이 해치워지도록 딱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네 클럭의 모든 일이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끝이 나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컴퓨터 설계에 따라 달라지만 기본 컴퓨터에서는 4개 사클럭으로 통일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 제어 함수, 이거는 뒤에 있는 마이크로 동작이 일어나는 시점 혹은 마이크로 동작이 일어나는 조건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요 마이크로 동작을 제어하는 함수죠. 조건 함수죠. 자, 그거를 만들어내는 예제가 이제 하나 있는데요. 요런 조건인데 요게 뭐냐면 요거는 사실은 레지스터 B 내용이 레지스터 A 내용에 레지스터 B의 내용이 레지스터 A 내용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즉 B 레지스터의 내용이 A 레지스터로 옮겨가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로드 신호가 1이 될 때잖아요. 1이 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로드 신호는 어디서 오느냐면 여기 보면 F가 있고요. 여기는 R인데 이건 R 다시잖아요. 그리고 연마는 T1이니까 이건 T1이고요. 연마는 T3네요. 그럼 여긴가 뭐냐면 FT1이고요. 연마는 얼마인가 하면 R 다시 T3잖아요. 그렇게 돼 있고 그 외에 이제 조건들인데 그 외의 조건 요거는 뭐 이제 생략하기로 합시다. 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연마는 뭐냐면 로드 신호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뭔가면 FT1하고요. 요거 이제 OR니까 OR 게이트니까 OR R-T3 말이죠. 요것이 1이 되는 순간에 요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즉 요놈이죠. 여기 제어 함수죠. 여기 제어 함수인데요. 제어 함수죠. 그러면 여기 이제 어떨 때 동작이냐면
요것이 오하니까 이거 오하니까요. 여기 막 오하니까 요 놈이 1이거나 혹은 요 놈이 1이거나 그럴 때 요 동작이 일어나, 요 마이크로 동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어떨 때 1인가 하면 여기 1을 나가면 F가 1, T1이 1 이거나 혹은 R 다시가 1이 되려고 하면 R이 제로가 돼야 되잖아. R이 제로가 되거나 T3가 1이 되거나 요런 조건이거나 요런 조건 요 둘 중에 하나가 조건이 만족하면 요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이야기죠. 요 의미가 요 제어 함수가 그리고 요 제어 함수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마이크로 동작 사이에는 항상 요 뭔가 하면 콜론을 딱 구분해 놨습니다. 이렇게 딱 정리를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기본 컴퓨터에서는 조금 더 요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이런 형태를 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형태를 따르고 있습니다. 기본 컴퓨터형 제어 함수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컨트롤 로직 게이트에서 제어 함수를 발생시키는데 제어 함수의 입력들이 뭐냐면 여기에 Q0에서 Q7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I가 하나 들어오잖아요. 요거 I가 하나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T0에서 T3라는 시간이 들어오고 있고 클럭이 들어오고 있고요. C0에서 C3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 사이클이 들어왔습니다. 사이클이. 요거는 이제 명령어 종류고 즉 무슨 말인가 하면 OPR이라는 게 아까 우리 OPR은 3비트잖아요. 3비트인데요. 3비트니까 어쩌면 OPR이 요 놈이잖아요. 요거잖아요. 요거 3비트잖아요. 여기 3비트잖아요. 요 3비트, 여기 3비트. 요 3비트가 OP니까 여기 이제 OPR로 옮기는 거죠. OPR이라는 놈은 여기 있네. OPR이라는 놈은 명령 레지스터잖아요. 이 현재 명령의 코드를 딱 갖고 있습니다. OPR. 그러니까 OPR에서 OP만 딱 끄집어내는 거죠. 명령에서. 그럼 여기죠. OPR에서 OP만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3이니까 2의 3성해서 총 8가지가 나오겠죠. 나오고. 그런데 거기서 Q0에서 Q7까지 이렇게 8가지 종류가 나오고 8가지 종류가 나오고요. I는 제로하면 1이겠죠. I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시퀀셜 카운터 SC라는 것은 이진 카운터나 뭐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시퀀셜 카운터가 들어가서 2 곱하기 4 디코다에 의해서 T절에서 4가지 출력이 4가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enable 소자는 이게 E = 1일 때 이 동작이 시퀀셜 카운터가 되면 T절에서 T3가 되는 거죠. 디코더를 enable이 1인 상태가 돼야 디코더가 이 역할을 하고 얘가 제로가 되면 디코더 역할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클럭이 발생 안 하는 거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사이클인데요. 실행 사이클인데 마이크로 사이클인데요. 이건 좀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은 좀 이따 배울 겁니다만은 이건 이제 마이크로 사이클입니다. 마이크로 사이클인데요. 이 마이크로 사이클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면 F와 R이라는 원비트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데 요놈이 F와 R이 0001, 1011의 경우에 이렇게 4가지가 있잖아요. 4가지가 있는데 이제 네 경우 중에 하나인데 요 마이크로 사이클은 C0, C1, C2, C3 이렇게 정해지게 되어 있다. 그럼 이 C3, C1, C2, C3가 이게 보면 이제 뭐 패치 사이클, 뭐 인다이렉트 사이클, 간접 사이클, 실행 사이클, 인트로드 사이클인데 그 내용은 아주 뒷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사이클 종류입니다. 사이클 종류. 그래서 제어 함수가 이제 출력이 되는데요. 합쳐져서 이런 현대 예를 하나 드러났네요. 이렇게 티 나온다고요.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땡땡해서 뭐 어떤 마이크로 사이클이 있다. 마이크로 동작이라는 게 있다면 이 동작이 일어나려면 이놈이 1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런 제어 함수가 나온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마가 이제 1이 돼야 되는 건데 1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Q7이 1, I가 1, 그 다음에 C0가 1, 그 다음에 T1이 1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이게 전부 다 1이 돼야 이놈이 전부 1이 돼야 1이 되잖아요. 1이 되니까 Q7이 1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Q7이 1이다 한 것은 Q는 오피코드의 이 3비트를 받아가지고 Q7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 U까지가 여기서 Q0에서 Q6까지는 뭔가 하면 000에서 6까지는 뭐냐면 메모리 참조 명령이잖아요. 메모리 참조 명령. 그러면 Q7이라는 것은 요것도 Q7이고 요것도 Q7이잖아요. 요거는 I-이고 요거는 I일 뿐이잖아요. 그죠? 요 Q7은 뭐냐면 Q7이라는 것은 뭐냐면 레지스터 참조 명령하고 입출력 명령 모두를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놈도 7이고 요놈도 7이잖아요. Q면 OPR은 3비트가 요것도 7이고 요것도 7이에요. 그래서 Q7이기 때문에 요 Q7이기 때문에 이 둘 다 이야기한다고요. 다만 I 비트가 0냐 1냐에 따라서 Q7 중에서 I가 0면 레지스터 참조 명령, I가 1이면 입출력 참조 명령으로 구분할 뿐이지 Q7이라는 의미는 입출력 명령, 그러니까 레지스터 참조 명령과 입출력 명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Q7이다 이런 이야기는 메모리 참조 명령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Q0에서 Q6까지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말이나 Q7이 1이라는 것은 입출력 명령이나 레지스터 참조 명령이나 입출력 참조 명령이나 레지스터 램프로서 인스트럭션이나 IO 인스트럭션이나 요런 명령이다 그런 이야기죠. I가 1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Q7도 1이고 여기 딱 합쳐지면 이제 어찌 되느냐면 요건 드디어 뭐가 되냐면 입출력 명령이잖아요. 입출력 IR이 되는 거죠. 입출력 IR. 왜냐면 I도 1이라 했거든요. 1을 했으면 이제 이거잖아요. I1이면 요거잖아요. I111이 되는 거죠. 즉 요까지 딱 합치면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입출력 명령이다. 입출력 명령이면서 간접 사이클이 입출력 명령이면서 C0는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은 패치 사이클이라는 사이클인데요. 패치 사이클이다 이런 이야기죠. 요 입출력 명령이 패치 사이클의 T0, T1이니까 T0, T1, T2, T3 즉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 넷째 시간인데 일만 몇째 시간인가 하면 T1이니까 두 번째 시간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패치 사이클에 입출력 명령 패치 사이클에 입출력 명령의 패치 사이클의 두 번째 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복잡하나? 나중에 뒤에 가면서 또 한 번 더 자세히 또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결국은 뭐에서 뭐냐면 Q 값 하나 있고 Q 값이 하나 있고요. 기본 컴퓨터에서 I 값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C 값 사이클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이렇게 클럭하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에 의해서 거의 다 Q하고 I니까 원래 명령어는 I하고 Q니까 그죠? 요 Q는 Q0에서 Q7까지 있을 거예요. I는 0하면 1이잖아요. 그렇죠? 0일 때 아까 앞에서 했던 0에서 Q6까지 여기까지는 I 값이 0일 때 Q0에서 Q6까지 I가 1일 때 0에서 Q6까지 그거 이제 메모리 참조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Q7은 이제 레지스터 참조 명령하고 IO 입출력 명령인데 I가 0이면 제로이고 Q7이면 레지스터 참조 명령이 되고요. I가 1이고 Q7이면 입출력 명령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겠네요. 그죠? 어쨌거나 요 명령어가 요 제어 함수가 그런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마이크로 동작 사이에는 항상 콜론으로 구분한다. 그렇게만 좀 정리를 해놓을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좀 전에 봤던 요 사이클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사이클은 뭐냐면 기본 컴퓨터가 명령어를 갖고 오고 해석하고 하는, 그러니까 실행을 위해서 필요한 동작들이 있잖아요. 그 동작들을 이 네 가지 크게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어떤 명령어를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 실행을 하려면 끄집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끄집어내면 그 끄집어내니까 그 다음에 그 어떤 명령어가 들어있는 정확한 번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번지를 직접 번지 방식도 있고 간접 번지 방식도 있잖아요. 그 간접 번지 방식은 실제 주소가 들어있는, 자,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도 또 앞에 여기서 한번 했었는데요. 요게 이제 여기 명령인데요. 요걸 이제 끄집어내면, 메모리로부터 끄집어내는 거를 이제 패치라 그래요. 패치. 읽어내는 거죠. 패치라 그러고, 그런 사이클을 패치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끄집어내는 사이클이에요. 패치 사이클. 그런데 여기 이제 번지 끄집어내면 1, 2, 3, 4가 있는데 1, 2, 3, 4가 있는 여기 가면 직접 여기 오퍼란드가 들어있는 거, 요거는 이제 직접 번지 방식이잖아요. 직접 번지 방식. 그러면 간접 번지만 1, 2, 3, 4 가니까 1, 2, 3, 4 가니까 또 1, 3, 5, 0 있고 1, 3, 5, 0 가니까 오퍼란드가 들어있다고요. 그건 이제 간접 번지 방식인데, 여기 오퍼란드 실제 필요한 게 뭐냐면 오퍼란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오퍼란드가 필요하거든요. 여기 실제 필요한 데이터잖아요. 거기에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1350번지,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직접 번지가 1234번지, 요 1234하고 1350번지, 이거는 공통이 뭐냐면 실제 필요한 오퍼란드를 가지고 있는 번지를 이야기하죠. 요 번지를 뭐라고 하냐면 유효 번지라고 해요. 유효 번지, 실제 값이 유효한 번지다 이 말이죠. 앞으로 이 유효 번지라는 말을 좀 쓸 건데요. effective address라고 그러죠. 유효 번지.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있는 그런 번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간접 번지이면 조금 전에 봤듯이 간접 번지면 한 번 더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간접 사이클에서 그런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이 간접 번지는 사실은 오퍼란드의 어드레스, 즉 오퍼란드의 어드레스라는 것은 요게 유효 번지라고 할 수 있죠. 오퍼란드가 들어있는 유효 번지를 끄집어내는 것이 이제 간접 사이클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래 보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끄집어내서 무슨 명령인지 이제 해독했으니까 실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실행 사이클이에요. execute 실행 사이클. 그다음에 실행 인출하거나 간접 사이클이나 실행 사이클이나 어디에 있든 간에 갑자기 멈출 필요가 있잖아요. 뭐 어떤 일에, 외부적인 어떤 일에 의해서, 혹은 프로그램 어떤 일에서 갑자기 멈추어가지고 어떤 급한 이걸 하고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모든 거에 인터럽트가 걸릴 수 있죠. 인터럽트 사이클. 이렇게 네 개인데요. 그게 이제 C0에서 사이클의 C를 따서 C0에서 C3까지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그 네 가지는 프리플롭, FR 프리플롭 00, 01, 10, 11에서 C0, C1, C2, C3 이렇게 네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거기 조금 전에 했던 요 놈이죠. 요 FR 요거에 의해서 C0에서 C3가 나오는 그런 사이클이죠. 그러면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사이클이 무엇을 하는 사이클인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더 깊이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요건데요. 패치 사이클, 간접 사이클, 실행 사이클, 이렇게 큰 인터럽트 빼고 세 가지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게 해놨네요. 자, 빨갛게 되어 있는 게 하는 일, 그 친구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을 적어놨는데요. 패치 사이클은 뭐냐면 첫 번째 어떤 실행을 하기 위해서 명령을 끄집어오는 거예요. 기억장치에서 수행할 명령어를 기억장치에서 읽어내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해야 되겠죠. 읽어내가 그게 뭐 할 놈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읽어내서 명령의 종류를 판단합니다. 그럼 그 명령을 보니까 예를 들면 그 명령어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 중에 보면 크게 세 분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무슨가 하면은 어떤 산술 연산에 관한 걸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이제 논리 연산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것들은 뭐 단순한 리스트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연산일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종류의 연산들이 있겠죠. 그런 명령어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죠. 판단해서 이 원사이클인 명령인 경우, 보다 원사이클이 아닌 명령어 이런 이야기하는데, 요걸 정확히 이야기하면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면 요거는 직접 번지 방식이고 요거는 간접 번지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한 번 사이클로 끝나지 않는 명령어다 이 말이죠. 간접 번지는 또 다시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원사이클인 경우에는 이게 명령어를 수행해서 명령어의 종류에 따라서 수행해버리면 돼요. 그것이 이제 어떤 수행해서 다 수행해버렸으니까 다시 어떻게든 다시 수행할 명령을 기획장치에서 읽어내야 되잖아요. 그거를 간단한 수행은 그냥 수행해버리고 패치 사이클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사이클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고 끄집어내 보니까 실제 명령어가 안 들어있고 다시 한번 유효 번지로 다시 한번 가야 된다 할 때는 유효 주소 계산해가지고 간접 주소이면은 인다이렉트 사이클로 가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간접 사이클로 가고 아니면 실행 사이클이다 이러면 바로 하면 실행 사이클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사이클 명령어는 간단한 어떤 실제 실행에 관련 없는 뭐 단순한 어떤 그 레이스 간의 어떤 이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바로 해버립니다. 그죠? 그 외에 이제 간접 주소로 갈 건지, 그러니까 유효 주소를 다시 끄집어내기 위해서 간접 주소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실행시킬 것인지는 요 패치 사이클에서 명령어 종류를 판단해서 결정하죠. 거기에서 요 간접 주소 사이클은 이제 이런 거죠. 간접 사이클은 많은 거 하면 우리 앞에서 봤듯이 조금 전에 유효 주소를 기억장치에서 읽어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지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간접 사이클에서 유효 주소를 끄집어내서 그 유효 주소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야 실제 오퍼런드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접 주소이면 인다이렉트 사이클로 이동하고 직접 주소가 아니면 브랜치, 즉 간접 주소가 아니면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으니까 원래대로 가버리면 되고요. 브랜치하면 되고요. 명령어이면 수행하고 패치로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브랜치 명령이 아니면 실행 사이클로 가면 되는 거죠.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수행할 거는 다이렉트 사이클이 아니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다이렉트 사이클이 아니면 익스큐트 사이클이니까요. 여기서 간접 주소를 끄집어내 보니까 실행을 하는 명령이다 말이죠. 그러면 실행 사이클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단순한 뭐 어떤 그 실행 사이클이 아니다 이러면은 그걸 간단하게 수행해버리고 패치 사이클로 다시 가버리고 다시 끄집어 다음 하러 가는 거죠. 그와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패치에서 오든 간접에서 오든 어쨌든 데이터를 명령어를 수행하는 그 사이클은 실행 사이클에서 실행을 하죠. 대부분은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것들은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이 두 개가 가장 많이 쓰이죠. 인마는 간접 사이클일 때, 즉 유효 주소가 꼭 인다이렉트로 갈 때만 필요한 거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패치에서 기억장치 읽어서 명령어 종류 판단해서 실행해버리죠. 실행 다 끝나면 다시 들어가면 패치로 가겠죠. 그런 형태가 돼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딱 구획해놓은 게 이놈이죠. 패치 사이클에서 명령을 끄집어내서 보니 실행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간접 주소 방식도 아니고 뭐 그런 간단한 거예요. 그거는 지가 실행을 딱 해가 다시 패치로 딱 돌아버려요. 패치 해보니까 간접 주소 방식이다. 그럼 일로 가는 거죠. 간접 주소가 유효 주소를 알았다. 그러면 유효 주소가 실행할 거다. 이러면 일로 가야 돼. 실행할 거 아니구나 하면 지가 여기서 해치우고 다시 패치 사이클로 가버리고 실행할 거다 하면 이제 실행 사이클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패치 사이클에서 간접 주소가 아니라 실제 실행 사이클 명령을 보니까 실행 사이클로 보내야 될 것이다. 유효 주소 다시 찾을 필요가 없다. 이러면 바로 어디로 보내? 실행 사이클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실행 다 끝났다. 그러면 다시 다음 명령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패치로 가는 거죠. 그렇게 그와 같은 세 가지가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현재 사이클이 패치하고 있든지 패치 사이클에 있든지 인다이렉트 사이클에 있든지 execute
execute인 그 실행 사이클이 있든지 어느 사이클이 있든지 인터럽트 걸리면 전부 다 어디로 오냐면 인터럽트 사이클로 와요. 인터럽트 사이클에서 인터럽트 걸리는 걸 조치하고 나면 다시 어디로 가요? 맨 처음 시작한 패치 사이클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execute가 가장 많고요. 이 사이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패치에서 가장 좀 많은 일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요 사이클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씩 한번 볼게요. 그 중에서 요 두 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개만 하고, 요거는 명령에 따라서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end 실행 사이클, add 실행 사이클 또 있는데 여러 개 있는데 요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우선 요 두 개를 먼저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패치 사이클하고 indirect 사이클하고가 조금 전에 이제 이런 일들을 한다 그랬는데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실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마이크로 동작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조금 전에 했던 요 사이클,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놓은 게 요겁니다. 자, 요게 핵심이 뭐냐면 여기 이제 FR이잖아요. FR이 여기 있잖아요. FR이 있는데 이 FR은 우리가 아까 배웠듯이 요거잖아요. 요거요. FR에 의해서 C0, C2 요게 결정되니까요. 중심에 이 FR이 항상 있습니다. FR이 그죠? FR이. 여기 이제 출발 스타트를 하면 FR이 처음에는 00입니다. 00면 무슨 사이클인가 하면 FR이 00이면은 패치 사이클이잖아요. 패치 사이클이잖아요. 그럼 패치 사이클이면 요 패치 사이클 여기로 옵니다. 그죠? 패치 사이클. 요거는 패치 사이클, 인다이렉트 사이클, 실행 사이클이네요. 그러니까 00니까 패치 사이클로 오면 그럼 이제 명령을 읽잖아요. 명령을 딱 읽잖아요. 읽어서 Q7이 0냐 1이냐 이걸 따집니다. 자, Q7이 0다. Q7이 0다는 말은 Q7이 0다. 이 Q7이 뭘 나타내냐면 111이잖아요. 혹은 Q7이 0다는 이야기는 Q7이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Q7이 0라는 이야기는 Q0에서 Q6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Q6다. Q7이 1이다 이런 이야기는 이놈이 이제 명령어 I하고 OP 코드가 있다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111이다 이 말 아닙니까? 여기 111이다. Q7이 1이다 하면 여기는 요 경우잖아요. 요 경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로냐 여기 요 I가 제로냐 1이냐를 따질 건데요. 그 I가 제로이면 1이면 이렇게 하잖아요. 또 Q7이 아니면 1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무슨 명령인가 하면 적어도 Q7이 여기 왔다면 뭔가 하면 레지스터 참조 명령이거나 입출력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간접 번지 방식하고 상관없고 그냥 레지스터 참조 명령이나 입출력 참조 명령이니까 인마는 바로 간접 사이클에 갈 필요가 없이 어떻게 바로 실행하러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은 요것들은 방금 이야기했던 이 입출력 명령이나 레지스터 참조 명령은 패치에서 Q7이 1이면 바로 뭐하러 가쁘냐면 F1 보내면 방금 이야기해서 FR이 00였다가 FR이 00였다가 F를 1로 만들었으니까 요걸 1로 만들었으니까 10가 되잖아요. 10는 우리가 FR이 0001 10 11 이렇게 돼가지고 C0, C1, C2, C3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패치 사이클, 이게 인다이렉트 사이클, 이게 실행 사이클, 이게 인터럽트 사이클이었으니까 지금 10니까 어디 가냐면 실행 사이클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F1로 가서 요를 가서 요렇게 조금 뺑 돌아서 요렇게 해서 요 실행 사이클로 요렇게 가는 거죠. 실행 사이클로 가면 되고요. 자, 제로다. Q7이 제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요거는 메모리 참조 명령이다. 그런 이야기죠. 메모리 참조 명령이다. Q7이 제로라는 것은 7이 아니라는 거니까 Q0에서 Q6다 이런 이야기죠. 메모리 참조 명령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 I가 제로인 경우 있고 I가 1인 경우가 있잖아요. I가 제로인 경우는 다이렉트고
i가 1인 경우는 인다이렉트인데 i가 제로이면은 바로 실행하러 가면 되고 i가 1이면은 유효주소 찾으러 인다이렉트로 한번 더 가야 되죠. 자, i가 제로이면 바로 여기에 똑같이 f = 1 해서 실행 사이클 뺑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1이면 이제 한 번 더 어디 가야 되면 인다이렉트로 가요. 여기로 가야 돼요. 그러면 fr이 00였으니까 인다이렉트로 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r을 1로 만들어야 되죠. r을 1로 만들어야 돼요. r을 1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요리 가서 이렇게 내려오면 되죠. 인다이렉트로 사이클로 내려오면 됩니다. 그죠? 자, 거기 패치 사이클이고요. 인다이렉트로 왔어요. 자, 인다이렉트로 간 거는 여기 뭐냐면 요 유효 주소를 1년 다 해놨잖아요. 유효 주소를 읽습니다. 그죠? 유효 주소를 읽게 돼 있고요. 유효 주소를 읽으면 어떻게 됐어요? 유효 주소를 이제 읽어서 오퍼란드가 있는 거를 알았으니까 실제 오퍼란드를 찾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행하러 가야 되겠죠. 그래서 F1R10인 F1R0인 요 실행 사이클로 갑니다. 실행 사이클을 열어서 이렇게 실행 사이클로 가죠. 실행 사이클로 가면 되고, 자, 실행 사이클에서 이제 왔어요. 실행 사이클에서 Q7이 제로냐 1이냐 이 말이죠. 자, Q7이 제로면 어떻게 됩니까? 메모리 참조 명령이죠. 메모리 참조 명령이고, Q7 1이면은 레지스터 참조 명령, 입출력 명령이잖아요. 자, 메모리 참조 명령은 이면 여기 이제 메모리 참조 명령, 여기 이제 메모리 레퍼런스 인스트럭션, 메모리 참조 명령을 실행하면 돼요. 그죠? 실행하면 되고요. 실행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출력 명령은 i 값이 제로이면 레지스터 참조 명령, i 값이 1이면 입출력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i가 제로이면 레지스터 참조 명령이죠. 레지스터 참조 명령이고요. 여기 레지스터 참조 명령이고요. 입출력이 1이면 이게 이제 입출력 명령이잖아요. 입출력 명령이잖아요. 그걸 실행하면 되는 거죠. 자, 실행이 메모리 참조 명령이든 레지스터 참조 명령이건 그다음에 입출력 명령이건, 그러니까 메모리 참조 명령이건 레지스터 참조 명령이건 입출력 명령이건 다 실행 사이클에 있잖아. 실행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어디로 가요? 패치로 가야 되겠죠. 패치로. 다시 다음 명령 이제 다 실행했으니까 끄집어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FR이 1제로였으니까요. 실행 사이클이 이제 1제로였으니까 FR이 1제로였으니까 다시 패치로 가려면 1제로였으니까 F를 제로로 만들어서 FR을 제로제로로 만들어지 가지고 이 FR 제로제로는 다시 이래 가서 패치 사이클로 다시 오게 되죠. 패치 사이클. 전체 흐름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얘들아, 복잡하나 뭐 복잡하진 않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 응? 내용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하면 내가 지금 속도로 나가면 다음 주쯤 되면 아마 종강할 수 있을 것 같네.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 오늘은 뭐 어중간하니까 요즘에서 끊을게. 혹시 뭐 질의사항 있나? 자, 그러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오늘 이 정도 마칠게. 자, 수고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어.